자, 이제 공통사항부터 제가 문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는 8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총칙을 포함해서 8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이제 새롭게 개정되는 케이스에다 매칭을 시키면 접지 시스템의 분야부터 이제 기출 문제들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기출 문제에 이제 기술 기준하고 IC 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면은 보호용 접지가 있고 기능용 접지가 있고 뇌 보호용 등전이 접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새롭게 개정된 KC 기준에는 개통 접지하고 그 다음에 보호 접지, 그 다음에 필해 접지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호용하고 기능용에는 보호 접지에 해당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개통 접지는 여기 빠졌는데 이 개통 접지는 뭐냐면 변압기, TR의 중성점 접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뇌 보호용 등전이 본딩은 필해 접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그대로 KC 규정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접지선 굵기 산정에 대한 부분은 요번에 간략하게 요약이 됐습니다. 요 부분이 1장의 접지 시스템 140 항목에 140번 조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2021년도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해 시스템인데 1장에서 중요한 파트가 접지 시스템과 필해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접지 시스템과 필해 시스템은요, KC 규정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KC 규정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이 KC 규정에서 접지와 필해는요, IC 60364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62305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이성우 기술사님 쓰신 접지 시스템 계획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IC 60364나 62305의 그 해설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2305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1에서부터 5까지 파트 1에서부터 파트 5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모든 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사항만 아시면 되는데 그거를 파악하시려면 접지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 서적을 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IC 코드를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코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행 학습을 하셔야지만 새롭게 개정되는 이 규정에 대해서 좀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필해 설비 보시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뭐 IC 62305에 대한 이 내용들이 KC 규정의 150번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뭐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설계에 적용을 했던 겁니다. 이 기준은 KC 규정이 뭐 내년에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장에서 62305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사를 이제 꾸준히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뭐 새롭게 공부할 내용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필해 설비에 대한 부분 보시면 뭐 인하도선, 뭐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KC 규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필해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뭐 이제 손실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IC 62305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62305에서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내용도 KC 규정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상세한 해설은 없습니다. 상세한 해설은 뭘 봐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62305에 대한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LEMP하고 LPMS에 대한 거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LEMP와 LPMS에 대한 부분은 자주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KC 규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상세한 해설은 없습니다. 상세한 해설은 어디 있어요? 62305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필해 시스템 또 보시면 62305에 대한 굴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굴뚝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상세한 해설은 당연히 KC에는 나와 있지 않겠죠. 기술 기준이나 KC의 규정 자체가 상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 규정을 보고서 그 규정만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시공하거나 감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기술 검토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D에 대한 것도 기출문제인데 이 내용도요. KC 규정의 150절에 포함된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도 상세한 해설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뢰에 대한 전자 환경의 카테고리별 제한 전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간략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많이 봤던 내용인데 이거는 표를 가지고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새롭게 개정되는 KC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인하도선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과거에 이제 나왔던 문제이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KC 기준에다 적용해서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필요 시스템 하부에 있는 발전 설비 용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전 설비 비파괴 검사는 전기 분야가 아니죠. 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이나 KC 규정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자, 2장으로 가시면 이제 총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통칙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통칙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KC 규정에서는요, 접지 방식이 이제 새롭게 개정이 됐죠. 그전에는 제1종, 그 다음에 뭐죠? 2종, 그 다음에 3종, 그 다음에 특 3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완전히 폐지가 됐죠. 이거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요. TN, TT, IT 이런 계통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압기의 접지를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그 전력계통 쪽에서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고 했는데 기술 기준에서는 이런 용어를 안 썼고 이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이종 접지로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이제 용어가 바뀌었고요. TM 방식이나 TT 방식이나 IT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선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 접지선이 있습니다. 중성선이 뉴트럴해서 중성선과 그 다음에 보호도체를 P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든지 교류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직류에서는 이렇게 이제 뒤에 L이라든지 M자를 써서 이렇게 이제 바꿔 씁니다.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이 통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기술 기준에서 낸 문제이긴 하지만 혹은 IC 규정에서 낸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새롭게 개정된 KC의 기준에 의해서 이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이 문제가 새롭게 개정된 규정 안에서 어디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표현해 드렸으니까 요거를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압의 밴드에서 교류 1000V 이하, 그 다음에 직류는 1500V 이하, 요게 기출문제로 2016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요번에 이제 저압의 체계가 바뀌었죠. 과거의 기술 기준에서는 저압이 교류에서는 600V, 그 다음에 직류에서는 750V였는데, 요게 요번에 교류 1000V까지를 이제 저압으로 보는 거고, 직류는 1500V까지를 저압으로 보는 거죠. 자, 이게 예전에는 건축 전기 설비의 전압 밴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표현했었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개정된 KC 규정에서는 이제 저압의 기준으로 바뀌었으니까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뭐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1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해서 이 안전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많이 보강이 됐고요.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IC 60364에 대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IC 60364에서 다루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등전이, 그 다음에 전선의 규격에 대한 부분인데, 요번에 적용이 된 게 전선 규격을 선정하는 부분이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감전사고에 대한 어떤 그 대책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IC 60364에서 저압에서 감전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접 접촉보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접 접촉보호. 이 하부에 쭉 몇 가지 항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간접 접촉보호.
그 다음에 특별 저전압보호해서 ELV에서 SELV, 그 다음에 PELV, 그 다음에 FELV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보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대로 새롭게 개정된 KC 규정에서도 그 문제를 그대로 낼 수가 있는 거고, KC 규정에서는 이 직접 접촉보호, 간접 접촉보호, 그 다음에 ELV에 대한 특별 저전압보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없고요. 간단한 어떤 그 큰 방향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IC 코드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안전을 위한 보호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과전류에 대한 보호에서 전선의 허용 전류와 차단기 전격 전류, 그 다음에 부하의 설계 전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주요 이제 그 개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요약본이 지금 대한전기협회에서 내놨거든요. 거기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특별 저전압 보호 나와 있죠. 이 내용이 그대로 KC 규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전 보호 체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KC 규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등전이 본등에 대한 비접지, 등전이 본등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요 내용도 KC 규정 안에 녹아 있고요. 이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등은 간접 접촉 보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병원의 수술실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의료 쪽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 내용도 예전 규정을 적용해서 출제한 거긴 하지만 KC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IC 60364, 6230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 방식의 분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TNTT, IT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에 KC 규정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된 거죠. 여기에 감전 방지 대책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직접 접촉보호, 간접 접촉보호, 그 다음에 특별 저전압보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직접 접촉보호에 대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KC 규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거의 없다. 90% 이상이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추가가 된 거고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들을 이제 해소시킨 그런 개념에서 KC 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이 계속 나오는 거죠. 보시면 또 이제 안전보호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보호, 그 다음에 IPX 등급에 대한 부분도 IC 60364에 다 나와 있고요. 이 내용도 KC 규정 안에 군데군데 요소마다 계속 적용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선에 대한 부분, 자, 요것도 안전을 위한 보호 파트에 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뭐 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전선의 허용 전류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이 전선의 허용 전류와 관련해서는 IC 60364의 부록 B에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전선이 지나가는 어떤 그 여건에 따라서 포설 조건에 따라서 허용 전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선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구간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뭐 트레이를 타다가 이제 그 전선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노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선의 그 허용 전류를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롭게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는 지금 세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에서 전선의 허용 전류와 관련된 그 요약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그 KC 규정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제가 이제 이 해설 안내를 끝내고 나서 이론 해설하고요. 이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한 40에서 50강 정도 촬영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방향을 좀 잡아드리게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단기 설치 위치 협조,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조건,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210절 안전을 위한 보호 이 파트에 그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해당 내용 자체가 그렇게 상세하게 해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강하시고 또 덜어낼 건 덜어내고 해서 기술사 답안지에 적합하게끔 좀 손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선 및 조명 설비 등 해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배선 설비 파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배선 설비에 대한 파트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한 열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사항은 배선 설비 적용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용전류. 아까 제가 허용전류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IC 60364의 비퉁가의 이 첨부 자료를 이용해서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 및 중성선의 단면적에 대한 요 내용도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특히 이제 고조파가 함유가 됐을 때 이 전선의 중성선의 그 영상분 고조파가 집중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중성선의 굵기를 상도체하고 같은 굵기로 해줘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예전에도 자주 나왔었고요. 그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는 KC 기준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이 요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전압 강화에 대한 게 뭐 5%, 6%, 7%, 4%, 5%, 6%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게 조명 설비하고 조명 설비가 아닌 것에서 5%, 6%, 뭐 3%, 4%인가 이렇게 해서 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도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이 배선 및 적용 시 고려 사항에 나와 있고 나머지 뭐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뭐 기술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보시면 알아요. 답안지로 쓸 수도 없고 문제로 낸다고 해도 뭐 그닥 그게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의 배선에 대한 문제를 냈다. 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나올 수가 없고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내용 중에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선 및 조명 설비의 232의 배선 설비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왔고 이 문제가 적용이 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 설비 파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전멸기와 관련된 게 의외로 2번인가 3번 정도 나왔어요. 지난 15년 동안. 그 다음에 수중 조명 등과 관련된 게 한 2-3번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안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사 문제로 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규정이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그 법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그 내용들을 많은 시간 고민하고 계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술사들은요, 그 과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산하고 검토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시는 거지, 이걸 전부 다 검토해서 딱 마지막 요약된 그 내용인 뭐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무시하시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전멸 시설, 그 다음에 수중 조명 시설에서 문제가 몇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만 준비하시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해서 쓰는데 4문제를 선택할 때 기술적인 어떤 나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막 파워풀하게 쓰시는 게 점수가 높지. 여기 나와 있는 전멸계 시설이라든지 수중 조명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을 외워서 쓴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KC 규정으로 개정이 됐지만 이 내용은요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왔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들도 그대로 따라서 넘어와서 그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수중 조명 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멸 장치, 그 다음에 또 수중 조명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의 저압 설비, 이건 이제 특수 장소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 두시든지 아니면 뭐 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문제를 선택해서 풀겠다. 이 문제가 나오면 다른 내용의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그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항들에 대해서. 그걸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고요. 외워지지도 않고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0.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의미가 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시설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술 기준에서 특수설비라는 파트가 있었거든요. 기술 기준에서도 특수설비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이 특수설비는요. 특수시설, 그 다음에 특수장소, 그 다음에 저압, 옥내, 직류, 전기 설비 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KC 규정에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이 부분은 기술 기준에서도 뭐 특수설비라고 해서 특수시설과 그 다음에 특수장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넘어온 거죠. 자, 이 중에서 기출문제를 보니까 전기 울타리에 대한 부분이 한두 문제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도로 등의 전열장치에 대한 부분이 한두 문제 나왔었고, 자동차 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된 내용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조항들이 KC 규정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전기 울타리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도로 등의 전열장치 이 내용도 그대로 기술 기준에 있는 항목이 그대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의 전원 공급 설비의 기술 기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KC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 기준이나 KC 규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실무 중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림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수식도 들어가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현장 실무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세팅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특수시설에 대한 부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장소입니다. 제가 특수설비는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장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특수장소는 KC 규정에 총 9개 장소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의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오더라도 쓰지 마세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고 이 내용들이 다른 전기 분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다 지워버리시고 자, 이 중에서 의료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 장소는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은 KC에 있는 내용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C 규정도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또 그 내용들이 새롭게 개정되는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이 기준들이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IC 60364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개정된 기준에도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됐겠죠. 왜 IC 60364니까. IC 60364는요, 지난 10년, 15년 동안 바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KC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IC 60364의 의료장소에 대한 비상전원에 대한 공급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내용도 KC 규정의 비상전원에 대해서, 의료장소의 비상전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장소 9개에 대한 부분을 이게 뭉뚱그려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죠. 그래서 KC 규정 정리하셔가지고 좀 파악을 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의료 장소의 전기설비 시설 기준에서 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규정도 KC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정해주고 있는 거죠. 이 내용도 과거의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새롭게 개정되는 문제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설비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었는데 세 번째 영역입니다. 옥내 직류 전기 설비에 대한 게 특수설비의 세 번째 파트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압 옥내 전기 설비의 접지 KC 규정이지만 예전에 기술 기준일 때 나왔던 그 내용하고 지금 똑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저압 전기 설비의 직류 접지 개통의 방식. 자, 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또 2장에 통칙,
통칙에도 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돼요. 1절, 저희 200절에 200절 파트 통칙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40절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성 규정에서 정하는 저압, 옥내, 직류, 전기 설비와 이에 따른 접지 방식. 계속 동일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내성 규정이라는 것은 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중에서 전기 설비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설을 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성 규정에 있는 내용이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KC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내성 규정은 같이 따라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동일한 문제를 이렇게 약간 뉘앙스만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 문제들을 보시면서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장에서는요, 이 고압 설비 쪽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어요. 이 중에서 일부분,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접지에 대한 부분이 좀 개념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는 용어를 좀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감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IC 규정을 접목하다 보니까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등전이 접지의 개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지전이 상승이라고 해서 뭐 GPR이라고도 하고 EPR이라고도 하고 ESPR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딱 제가 짚어드린 내용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기출문제가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고압 특고압 및 고압 전로에 설치하는 변압기 2차 측 전압 및 결선 방법의 혼촉 방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혼촉 방지법에 대한 부분이 KC 규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GPR, EPR 대지전이 상승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KC 규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기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유효하게 쓰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전기철도는 넘어가고요. 전기철도 설비에 대한 부분은 건축전기나 발송배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볼 내용이 없고 분량도 얼마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 바로 5장 분산형 전원에 대한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분산형 전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종류가 좀 많아요. 뭐 통칙에는 계통 연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 발전 설비, 연료 전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16페이지로 요약하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기출 문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여기와 연관된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ESS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것, 특히 화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2020년도에는 뭐 건축전기 발송배전 기술사 가리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 또 ESS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술 기준이 아니더라도 KC 규정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이 자료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전기 저장 장치와 관련된 시설 기준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죠. 이 내용들이 KC의 규정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면 기술 기준에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기술 기준에 출제한 건데 이 내용이 그대로 KC 규정에도 반영이 돼서 이제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내용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별도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전기설비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모두 다 정리를 해서 그 분석 자료를 알려드렸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 지난 15년 동안 출제된 50여 문제를 보니까 한 80에서 90% 정도가 새롭게 개정된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서 출제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싹 다 버리고 KC 규정에 맞춰서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 내용이 새롭게 제정된, 새롭게 적용되는 KC 규정의 어느 파트에 해당이 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가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지금까지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좀 없어질 겁니다. 해소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세 번의 영상으로 나눠서 KC 규정에 대한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한 40에서 50강 정도 해서 기술 기준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서 KC 규정, 새롭게 개정된 규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교재하고 영상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